갑자기 혼자라는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엄습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화로운 아침, 잠에서 깨어나던 순간, 혹은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던 오후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경험을 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일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셔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지는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짧은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도 침착하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 행동들과 미리미리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습관들까지 이 영상에서 모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순간 홀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시간은 곧 뇌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허비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온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들어 119를 누르세요. 전화 연결이 되면 당황하지 말고 뇌졸중 증상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주변의 물건을 넘어뜨리는 소리라도 내서 위급 상황임을 알리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119 구조대원들은 그런 비상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끊기 전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미리 열어두거나 최소한의 잠금 장치만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몸을 가누기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현관문 근처까지 이동해서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환경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넘어지기 쉬운 러그나 발에 걸릴 만한 물건들을 치워서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패닉에 빠지면 오히려 몸의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나는 괜찮다, 곧 도움이 올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서 있을 수 없다면 앉거나 바닥에 편안하게 눕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행동은 베리구에 전화한 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의 지혜로운 습관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집을 안전한 성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뇌졸중을 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고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를 대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침대 옆이나 거실 소파 근처, 화장실 앞처럼 자주 머무는 곳에 여분의 휴대전화나 무선전화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급 연락처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녀나 이웃, 주치의의 연락처를 손으로 직접 쓰거나 크게 인쇄해서 냉장고 문이나 현관문 안쪽에 붙여두면 위급할 때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복용 시간, 그리고 알레르기 유무, 과거 병력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 정보들을 담은 건강카드를 지갑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보관해두세요. 응급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정보는 여러분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비상 호출기나 낙상 감지 센서 같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여러분이 쓰러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센터에 신호를 보내주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중이 찾아오지 못하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국인의 밥상에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 그리고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도 좋지만 짠맛이 강한 김치보다는 나트륨 함량을 줄인 건강한 김치를 선택하거나 다른 채소 반찬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나물을 무칠 때도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 변화가 우리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팔을 흔들며 걷는 동작은 전신순환을 돕고,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길러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체조나 맨손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리의 정신건강과 주변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까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붓글씨를 쓰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기보다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졸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만약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약을 처방받았다면 귀찮거나 괜찮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비상시 연락할 곳 등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꿋꿋하게 지내고 싶으시겠지만 미급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해두거나 중요한 서류나 약품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의 지혜로운 습관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은 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않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후에는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어두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준비해두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들고 휴대전화와 중요한 건강 정보를 손이 닿는 곳에 두는 사전 준비가 긴급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가꾸어 뇌졸중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걷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 몸의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혼자 지내신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가족이나 이웃들과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결이나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즐기며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